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빨리 좀 넘어가시다.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의해서 친한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네. 오늘 제명했습니다. 최보은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의결은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어요. 뭐 이게 사실은 뭐 탈당 권고가 열흘 내내 탈당하지 않으면 뭐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되는 중징계이기 네, 때문에 이런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땅땅땅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가 된 거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든 수위는 좀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재심 청구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죠. 김종혁 최고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소장을 넣었다라거나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장동혁 지도부를 코너로 몰아가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코너로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에서의 나온 결론을 가지고서는 결국 최고위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당무감사위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고 윤리위에서는 제명이 나온 거죠. 근데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조작됐는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동훈 전 대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부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디까지가 가족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조작된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 사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당에다가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한 전 대표가 일단은 재심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날 때까지 결정을 좀 미뤄달라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고소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게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월 8일, 1월 9일경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을 텐데 이게 형사적으로는 절차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네. 한동훈 조사를 해야 그다음에 2호선 피고소인 조사를 하거든요. 본인이 고소인 조사를 빨리 해달라라고 경찰이 요청을 하면은 경찰이 상황을 봐서 좀 배려를 해줍니다. 한 달이 됐잖아요. 한 달 동안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본인도 지금 조사를 빨리 받을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당내의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고 본인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친한계는 뭐 이번 지방선거 한번 망해봐라 이런 형태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는 다리를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리는 근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가 끊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제명을 해버렸으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그죠. 뭐 네. 못 돌아오면 앞으로 5년 당적 갖고 못 동안 나가죠.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못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전 스스로 나갔다라기보다는 뭐 장동혁 대표와 그 이제 지도부가 결국에는 내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이제 친한계로 당연히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 둘 다 제명된 거죠. 한 분은 제명, 한 분은 탈당 권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제명이 됐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중징계잖아요.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징계가 됐던 형사처벌이 됐던 우리가 원래 비례 원칙 또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 행동만큼 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잘못이 책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책임에 바로 제명이 과연 이게 비례에 맞는 책임 원칙에 맞는 징계인지는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 자충수를 둔 것이 이렇게 제명이라는 처분을 세게 써버리면 지금 일단 당장 그 고성국 씨에 대해서도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시다시피 발언 전두환 씨 사진 걸자 뭐 이런 취지 발언한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을 했는데 징계를 어떻게 착수할 거고 어떤 징계가 결론이 나오는지를 국민들이 당연히 관심 갖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제명, 뭐 탈당 권유 이 정도의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왔는데 그럼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징계가 나올까? 당연히 들여다볼 텐데
이거 지방선거 때까지 이 뉴스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하고 또 뭐 친한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징계 얘기, 그리고 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뺄셈 정치를 하는 거는 예상도 못했고 사실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뺄셈 정치하는 정당은 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이후 첫 공개 인보로 사실 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 열었는데 저희가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막 입장할 때부터. 근데 한 전 대표가 김옥균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친윤 그룹에서 네. 한 전 대표 몰아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다. 제거하기 위한 뭐 프로젝트다. 얘기가 떠들썩했었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이 아니라 개인 발언이기 때문에 평가하고 싶지 않다. 사인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가 이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니까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에 그런 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사안을 프레임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전 대표가 피해자 서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에서 제명을 하게 되는 절차를 결국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게 넘기기 위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도 언론에서 본인들의 어떤 피해자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뭐 친한계 패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 정도 수위가 나와야 되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정도 수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더 큰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 한 전 대표가 공식적인 행보라고 보기에는 뭐 그 한 만여 명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공식적 행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토크 콘서트 안에서 어떠한 정치인으로서의 아젠다를 던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때부터 음악과 함께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시고 뭐 공감 같은 것은 이끌어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계속 하는 얘기가 좋은 정치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한동훈의 좋은 정치가 무슨 정치인지 모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비어있는 구호를 채워주는 모습을 어제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결정할 문제고 또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하면은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거기 나가잖아요. 그러면 현직 의원들은 도와줬을 때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의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아이돌 팬 콘서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서는 어쨌든 한 전 대표가 저희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었잖아요. 새로운 보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콘서트도 그런 연장선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콘서트를 보면서 새 과식, 그러니까 새 결집은 확실하게 했다라는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콘서트장에 사실 날씨도 굉장히 추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야기를 또 메시지를 들으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였다는 건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팬덤, 뭐 강성 지지자들이 있는 정치인이 되게 드물잖아요. 그중에 한 분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입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를 분명히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크 콘서트 형식이 어제 1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새 과시하는 이제 행사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더 몇 차례 더 있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크 콘서트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앞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저렇게 뭐 새 결집만 해가지고 뭐 되는 건 아니니까 당장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나올 것인지 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당대표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가족이 나름대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한다. 걱정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제 이른바 단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1월 9일에 고소해놓고 왜 한 달 동안 이 당이 혼란의 경랑성에 빠져 있는데 본인이 결재해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작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한 전 대표가 본인이 고소인으로서 고소장을 접수를 할 때 아마도 본인 나름대로의 증거라는 것들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것들을 빨리 수사를 하고 이게 사건이 간단해요. 한 달 정도만 마무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월 9일에 고소하면서 바로 좀 수사해달라고 하면은 지금쯤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당이 지금 혼란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든 키 같은 것 그리고 자료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징계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고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결 구도로 보면 중앙당 대 서울시당 또 이게 당권파와 비당권파 내지 뭐 친한계다 뭐 이런 대결 구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거든요. 배현진 의원은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윤리위에서 여기에 대해 처리를 하고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이어서 시당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친한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앞두고 윤리위원장을 교체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강성, 장도연 대표와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좀 징계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이용호 서대문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김경진 당협위원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친한계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을 넣고 이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착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성국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중앙당에서 입장이 나갔었어요. 그 사진을 건다 뭐 이런 얘기가 나갔을 때 중앙당 공보실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인과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매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고성국 씨는 유튜버잖아요. 고성국 씨를 타겟팅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둘이 디커플링을 하는 거냐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고성국 씨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당에서는 지금 윤리위에서 이것을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윤리위원장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결국에는 친한계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본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당원들과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배현진 이제 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마치 시당의 입장인 것처럼 뭐 이야기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돼서 윤리위에 제소 가 돼서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뺄셈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현진 의원도 그 아이에 대한 뭐 사진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오히려 당사자 뭐 조사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간에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네. 중간에서 대화에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당의 어른이나 이런 분이 없어요. 지금 다리가 국민의힘. 없다. 예, 없기 때문에 더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모두가 약간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내전 상태로 보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배현진 의원도 뭐 나름의 징계 사유로 인해 뭐 절차가 착수된 거고 뭐 고성국 씨도 뭐 나름대로 지금 징계 절차가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징계를 하는 단위는 다릅니다. 뭐 중앙과 시당 뭐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당권파와 비당권파 뭐 친한계 사실상 내전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조심이 안 되는 건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에도 멈출 수가 없는 싸움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파워 게임을 넘어서서 어쩌면 감정 다툼까지도 이제 좀 얹어진 그런 양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전은 계속 될 거고 그렇다면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뺄셈 정치는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실 그때 가서 이제 봉합이 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을 봐도 과연 한 당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극과 극의 얘기들이 막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내전 중이다 이런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계속돼서 저는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뭐 보궐이나 이런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국민의힘은 완전히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전당대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원의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다시 당선이 됐는데 그때 한 전 대표는 총선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탓이다라는 형태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친한계 측에서 계속적으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지방선거 망해봐라 이런 메시지 내고 한동훈 전 대표의 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낙선을 시킬 수 있지 이 표현이 하나의 밈이 돼버렸어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 이번 지방선거 어렵거든요.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계속 재판하고 선고 나고 2차 특검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패배하게 된 원인은 한 전 대표 측에 있다. 근데 그게 한 전 대표가 본인이 예전에 썼던 그 프레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을 더 집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네. 경우에 오늘 BBS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고성국 씨에 대해서 일부 유튜버일 뿐이다. 당 지도부와 연결하지 말라.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부터 통합과 쇄신으로 당을 이끌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럼 그 얘기는 고성국 씨나 배현진 의원이나 별로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읽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시당윤리위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중앙당에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고성국 씨가 거기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당 윤리위로 올라와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장예찬 부원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최근에 저희가 당협 감사를 했거든요. 네. 정기 감사를 했는데 한 30여 명 정도 교체 의견을 당무감사위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친한계에서는 친한계 당협위원장 쳐내는 거 아니냐 또 막 그런 반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지 않고 전원 유임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천 룰도 왜 그때 지금은 50대 50인데 70대 30으로 변경하는 안이 한번 올라가서 네.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50대 50으로 그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갔잖아요.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맞아요. 속도 늦는 거 맞는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서는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스탠스 전환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스 전환을 했고 그리고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단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 결집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아마 나갈 것인데 그게 시작점이 이번에 당협위원장들의 전체 유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예찬 부원장이 그 부분을 잘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민들은 아직도 사실 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근일 내에 공관위원장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네. 인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고성국 씨가 정말 일부 유튜버냐. 최고위원이 가서 가입 어서 받아오고 맞아요. 또 인재영입위원장이 전에 출연했을 때 뭐 특별당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개 평당원 맞나?라고 이제 물음표가 지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연하죠.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냥 국민들이 다 보시면 아십니다. 물론 뭐 고성국 씨가 당직이 없고 뭐 무슨 감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그냥 일개 평당원이다라고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은 굉장한 빅마우스로서 큰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평가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개 평당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 말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에 고성구 씨의 메시지가 그럼 장동혁 지도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어떤 쇄신의 정책이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전 시기적으로는 벌써 기회를 다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여러 번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그걸 다 놓치고 사과해야 될 때도 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설 연휴 지나고 나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가 나거든요. 2월 19일에 나는데 그 선고가 나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이미 마음이 다 떠나시는 거지. 그때 가서 갑자기 또 장동혁 대표가 뭐 갑자기 뭐 사과를 하고 쇄신을 하고 반성을 한들 국민께서 마음이 돌리실 리가 없고요.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예전하게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 또 다른 유튜버죠. 전한길 씨가 어제 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힘 지도부는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호겐 세력과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당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호겐 세력과 갈 수 없다. 이게 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 그 이준석 대표랑 부정선거 토론회를 또 25일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본인도 이제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본인의 위치를 당 안에서 조금 더 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뭐 3일 안에 답할 이유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전혀 없거든요. 답 안 하면 그리고 본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전환길 씨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치시면 됩니다.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 질척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전한길 씨의 태도는 약간 우리가 채권자의 느낌이에요. 채권자가 청구서를 맞아요. 딱 들이밀면서 당당하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안에 대답해라라고 말하는 거고 당신은 그렇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채무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생경한 거죠. 사실은 정당에서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정말 건강한 정당이 맞느냐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도 좀 지적하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물론 뭐 3일 안에 전환기 씨의 이 외침에 대해서 답할 의무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는 좀 답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좀 국민들에겐 답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고 특히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있거든요. 네.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대표가 입장을 국민들께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기 씨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면은 이분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지지자들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환기 씨가 한국에 지금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공항에서 소년보 목사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치소 뭐 그렇게 두려운 곳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시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 들어왔다는 거는 본인도 이제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갈 거예요.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건 정도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뭐 하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이제 조사받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면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지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